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은 말이 좀 무섭습니다, 사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행한 어떤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취소를 시키는 그런 제3자의 권리를 타인이 나의 권리, 채무자의 권리를 타인이 행사하는 그런 건데, 사행위 취소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는 돈을,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한테서 이제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이제 수익자라고 하고, 이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일본법을 개수했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걸 고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다음부터는 다 전득자가 됩니다. 자, 그럼 채권자는 이 사회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리는 뭐 대여금이 될 수도 있고, 약정금, 그럼 또 뭐 구상권,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A라고 한다면, 이제 요 A는 이제 채무자하고 수익자하고 행한 행위를 B라고 했을 때, B가 이게 B가 바로 이제 사회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가 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매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B보다 A는 먼저 성립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여러가지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하는 가능성이 있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할 때 먼저 실질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채권자의 권리가 먼저 있어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냐 안 빼돌렸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가 A라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넘기거나 이전을 해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C, D 다 다르겠죠. 이 법률행위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를 하는 것은 바로 요 취소 대상은 요 B입니다. B행위, 요거를 채무자가 한 행위를 취소를 해서 만약에 해당 재산이 수익자한테 있다 그러면 얘가 피고가 되고, 만약에 그게 한 번 더 이전이 돼서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얘가 피고가 됩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아닙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통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제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지급하라 라는 청구를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채무자도 피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이 수익자, 전득자, 해당 재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채권자를 알 수도 있겠지만은 쌩판 모르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게 이런 소송이 나한테 왔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사행위 취소 소송은 이런 삼각형 또는 이런 다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행위가 되려면은 이 B행위가, 이 채무자가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야 돼요. 있더라도 이 지금 B행위를 함으로써 부채가 많아지거나 부채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그러면 사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행위로 이 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까지 변제하는데 재산이 부족해지거나 없어지면 그는 사행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할 의사, 그래서 이제 사해 의사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되고, 이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사회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입증이 되면 대부분 수익자, 전득자 이런 사람들은 이 행위가 채무자가 이 재산, 어떤 특정 재산을 팔아먹을 때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넘겨받았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데,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나 전득자, 자기들이 이 재산을 넘겨받는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지거나 부족해지거나,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권리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사정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형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 포스팅을 보시면 몇 가지 예를 적어놨는데, 상당히 많은 법률 행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고 상당히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채무자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사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혼 재산 분할 포기를 한다든지 받을 게 있는데, 그 다음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를 통해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한다든지, 공짜로 넘겨준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이제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데 자기랑 우호적이고 친한 채권자한테만 요거를 변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사형이 취소소송은 이게 취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되면은 이제 원상 회복이 원칙입니다. 그 물건을 그대로 넘겨받는, 만약에 아파트를 넘겨받았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채무자한테 넘겨줘야 되고, 또는 자기 이름으로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거나 해서 이 채무자한테로 이제 원상 회복이 되어야 채권자가 여기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상 회복이 되고, 특별한 경우는 이제 가액 배상을 하게 되는, 돈으로 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 같은 게 있었는데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상태로 넘어갔다가 이제 말소가 되는, 근저당권이 변제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소가 돼버리면, 이게 처음에 1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6천만 원이면 이게 채무자가 팔아먹어도 사실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익자가 받은 수익도 이 4천만 원 범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저당권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 뒤로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말소가 됐다 그러면 원상 회복 시키면은 이 1억 원의 가치로 돌아가 버리거든. 원래 4천만 원 가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돈으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행위 취소소송은 그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 취소될 만한 행위, 요 B 행위를 한 날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그 다음에 B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냥 청구를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어려운 말로 쓰는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사행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회복할 수도 있는 문제고, 수익자, 전득자는 억울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소송으로 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구조만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것들은 매우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